네, 2024학년도 대수능 국어 및 수학 표준점수 산출과정 분석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수능 표준점수에서 여러분들 그 표준점수 표점 증발, 증폭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증폭은 뭐 점프, 점핑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증발은 삭제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어떠한 조건에서 증발, 증폭이 일어나는지 요거 설명해 드리고 이게 제가 파일로도 좀 많이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해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내용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표준점수 증발과 증폭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게 표준점수를 반올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원점수가 65.6인데 그 다음 게 66.4예요. 그럼 둘 다 66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원점수의 표점이 증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보편적인 현상이고요. 자, 한번 밑에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탐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탐구 기준으로.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영상에서는 탐구는 원래 49점하고 1점이 없잖아요. 2점짜리 문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9점과 1점은 실제로는 탐구에서 없지만 그 모든 이론에서는 이 점수가 있다고 가정하고 개수도 세는 거고 간격도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증발 증폭의 원인을 보면 원점수가 저희가 빵점부터 50점까지 있잖아요. 49하고 1은 없고요. 근데 있다고 가정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제가. 그 다음에 표준점수가 예를 들어 빵점이 30점이 나오고 50점이 7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 간격의 범위가 50점 차이가 나죠. 개수 이런 거 아직 세지 말고 빵점하고 50점하고 50점 차이가 나는데 표준점수 차이는 40점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게 함수의 원리에서 이게 하나씩 대응되는 구조인데 어떤 의미를 갖겠어요? 누군 하나씩 이렇게 막 1대1 함수처럼 가다가 어떤 거는 정역의 원소 두 개가 공역의 원소 하나에 가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또 가다가 보면은 또 어떤 점수 두 개는 여기 하나가 가겠죠.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표점 증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원점수 44점이 있고 원점수 43점이 있는데 42점 이렇게 있는데 42점과 43점이 동일한 표점으로 가게 되면 43점의 표점이 증발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표점 증발이라고 말을 하고요. 같은 원리로 자, 원점수는 0에서 50이 있는데 이번에는 표점이 50이 85점이 나왔고 0점이 3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원점수의 간격은 50점 차이가 나는데 표준점수의 간격은 55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50점은 85로 가고 빵점은 30으로 가고 누구는 누구로 가고 누구는 누구로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왜냐면 이제 등차수열 형태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표준점수가 원래 원점수의 등차수열 형태 또는 1차함수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식 자체가.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왼쪽 표점 증발처럼 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여기 하나가 점수가 비어요. 이게 바로 표점 증폭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뭐 39점이 있고 38점이 있는데 얘는 어디로 가고 얘는 1점 점프한 다음에 그 다음 점수로 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원점수는 1점이 점프했는데 표점은 2점이 점프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표점 증폭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언제 증발이 일어나고 언제 증폭이 일어나는지 그 이제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수학 표준점수와 탐구 표준점수 공식인데 국어수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공통선택 없을 때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모두 이 공식을 썼고 탐구는 지금도 뭐 1, 2, 3학년 모두 이 공식을 쓰긴 하는데요. 1학년은 절대평가로 바뀌어가지고 탐구 표준점수 따로 산출하진 않지만 자, 국수 표준점수는 이건 1, 2학년용, 고 1, 2학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3용은 공통 선택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안 되죠. 복잡하게. 그건 나중에 또 따로 설명해 드리겠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표를 보면은 국어 수학 1, 2학년과 탐구를 보면요. 표점 증발과 표점 증폭의 조건이 있는데 표점이 증발되려면 표준 편차가 국어는 20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탐구는 표준 편차가 10보다 큰 경우, 표점 증폭이 일어나려면 국어 수학은 표준 편차가 20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탐구는 표준 편차가 10보다 작은 경우 표점 증폭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즉 표준 편차가 크면 표점이 증발해버리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표점이 증폭합니다. 이유가 뭐다? 표준 편차가 크면은 이게 표준 점수 범위가 작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뭐그 수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표점이 증폭된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작으면 이게 만점 표점하고 빵점 표점의 간격이 되게 넓게 나와요. 나중에 제가 파일 인터넷에 올려드렸으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점 증발과 증폭을 연구하려면 이게 표점 증발 증폭 간격과 표점 증발 증폭의 개수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표준점수가 탐구가 있고 국어수학은 탐구의 2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어수학줄과 탐구줄. 국어수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3은 해당 없고요. 1, 2학년용 국어수학.
예전 단일 국어 수학 구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표점 증발의 간격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격이 3칸마다 원점수 기준으로 3점마다 표점 증발이 한 번씩 일어난다. 이런 의미. 증폭 역시 간격의 개수, 간격의 공식, 그 다음에 개수 관련 공식, 표점 증발이 몇 개, 전체 점수 중에서 몇 개의 점수가 표점 증발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몇 개의 원점수가 표점 증폭이 일어났는지 그 수식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식을 찾는 과정은 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제가 여기다 영상에 다 올릴 수는 없어서 왜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소문자 S는 표준편차예요. 그 과목의 표준편차. 그래서 표준편차 값이 아까 그 증발과 증폭이 일어나는 조건을 알려드렸으니까 표준편차가 크면 증발, 표준편차가 작으면 증폭 이렇게 일어나는데 간격 공식이 이게 약간 등차수의 공차하고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표점 증발과 표점 증폭의 개수가 주어진 원점수 범위 내에서 0점에서 100점, 이건 국어수학, 그다음에 0점에서 50점, 이건 탐구, 원점수 기준으로 왜 이런 그 점수 범위 안에 이만큼의 개수가 나오는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나중에 이해하시면 매우 감탄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점 증발과 증폭 공식을 절대값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제가 범위별로 나눠놨잖아요, 표를. 그래서 절대값을 활용해서 간격 공식과 개수 공식을 한 방에 표현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국어수학은 20, 탐구는 10 기준으로 크냐 작냐에 따라 증발과 증폭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한 방에 표현하면 간격 공식, 개수 공식은 이렇게 되고, 중요한 게 국어수학 같은 경우에는 간격과 개수를 곱하면 1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간격과 개수를 곱하면 5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역수 느낌이에요. 역수에서 100하고 50은 이제 만점 기준을 말하는 거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역시 한번 아까 말씀드려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굉장히 좋은 그래프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방금 밑에 절대값 함수 보여드렸지만 여기 어차피 그래프 안에 수식 다 있으니까 수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점, 증발, 증폭, 간격을 X축에다가 표준 편차를 두고 각각 증발, 증폭, 간격 및 개수 그래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 표준 편차가 얼마일 때 증발 간격은 얼마가 나오고, 표준 편차가 얼마일 때 증발 개수는 몇 개가 나오는지를 제가 그래프로 다 그려드린 겁니다. 컴퓨터 이용해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번 사진을 찍으시거나 영상 캡처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역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발, 증폭의 개수 전체 모습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그거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 엔진 들어가서 요런 글씨 있죠. 탐구 표점 분석기, 표준 점수 분석기, 표점 차트 자동 생성기. 제가 이제 비슷비슷한 파일인데 그 목적에 맞게끔 파일명을 좀 바꿔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요런 단어들을 검색하시면 지금 제가 앞에서 이론을 설명해드린 그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들이 있어요. 인터넷 공간에. 그래서 밑에는 제가 사진을 2개를 보여드린 건데, 작년 2022년 7월 모의고사 세계사 그 자료랑 2022년 7월 모의고사 지구과학 자료. 그래서 여기 빨간색 불 들어오는 거는 표점 증발, 개수와 간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빨간색 불이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표점 증폭.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표준 편차가 작거나 큰 조건에서 증발 증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증발 증폭 개수를 분석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이 파일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 이 아래 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내용이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오늘 이거 이해하고 나시면 왜 표점 증발 증폭이 일어나고 어떠한 표준 편차 상황에서 몇 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표준 편차에 따른 표점 증발 및 증폭 간격 개수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저희가 국어 수학은 공통 선택 때문에 좀 고3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탐구 기준으로 탐구만 분석 잘하면 어차피 탐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표점 증발 증폭이. 그래서 예시 드립니다. 12개의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제일 이해하기 좋은 12개의 예시. 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3개씩 묶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했냐면 표점 증발, 표준 편차는 작아지게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방향으로, 표점 증폭 표준 편차는 반대로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되게끔. 그래서 여기는 S값들을 제가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간격값과 개수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표준 편차 S를 대입을 해가지고 간격이 예를 들어 3이 나왔다. 그러면은 표점, 증발이나 증폭, 간격이 계속 모두 3칸씩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 원점수 3칸, 3점씩 진행될 때마다 한 번씩 표점 증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증발이나 증폭이. 만약에 간격이 4가 나왔다. 이런 값들을 대입하면 간격이 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표점 증발 간격이 4, 4, 4, 4, 4. 모두 4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4점이 위로 올라갈 때마다 원점수 기준으로 4점씩 증가할 때마다 그 4점마다 표점 증발이나 증폭이 한 번씩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4.2 간격이 4.2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이거 내분의 원리인데 보세요. 4가 있고 5가 있고 4.2가 있으면 여기가 이게 1대 4잖아요. 1대 4. 내분 비율이. 그럼 1대 4면 대각선 방향으로 4가 4번 나오고 5가 1번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4가 4번 나오고 5가 1번 나온다. 그 다음에 또 4가 4번 나오고 5가 1번 나오고. 이게 무슨 뜻? 원점수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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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4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표점 증발 증폭이 일어나고 그 다음은 5점 차에서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4점, 4점. 언제 그렇다고? 간격이 4.2가 나오면 이 표준 편차 공식에 의해서 아시겠죠? 간격부터 딱 한 다음에 개수 해드릴게요. 자, 같은 원리로 5 어떻게 된다고? 5는 다 5야. 이 표준 편차에서 간격이 5가 나오면 모든 표점 증발 증폭 간격은 5야. 근데 5.25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5.25. 5하고 6이 있는데 5.25는 4등분이지, 4등분. 여기지, 여기 5.25. 그럼 3, 이쪽이 1대 3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5가 3번 나오고 6이 1번 나온다 이 뜻이야. 5가 3번, 6이 1번. 다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5.4 어떻게 해? 5.4는 5가 있고 6이 있고 5.4 이 정도 있어. 2대 3으로 내분하는 거야. 2대 3. 5가 3번 나오고 6이 2번 나와. 5가 3번, 6이 2번. 5가 3번, 6이 2번. 그런데 이렇게는 안 나와요. 5, 5, 5, 6, 6. 5, 5, 5, 6, 6 이렇게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균등 분배해가지고 나오는 구조라서 5, 6, 5, 6, 5, 5, 6, 5, 6, 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파일 다운받아서 해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같은 원리로 여기 7.25, 7.4, 7.9 해석하실 수 있겠죠? 다 방금 왼쪽에서 내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올 9999, 요 7.4 어떻게? 2대 3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7이 3번, 8이 2번. 그럼 요거는 7.25니까 대각선으로 여기 내분 비율을 이용하면 7이 3번, 8이 1번 이런 식으로 같은 원리 간격이 10이 나왔다. 올 10, 11.5다. 아, 이 0.5가 중요해요. 0.5, 11.5, 13.5는 11이 있고 12가 있으면 11.5잖아요. 이 표준 편차면 간격이 11.5가 나온다 이 뜻입니다. 공식에 의해서. 그럼 표점 간격이 어떻게 된다? 11, 12개, 11개, 12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그 다음에 요 표준 편차에서는 13.5가 나왔다. 무슨 뜻? 13하고 14하고 정 가운데니까 중점이잖아요. 1대1 내분점이잖아요. 1대1 내분. 13.5니까 1대1이므로 한 번씩 진행한다 이 뜻이야. 13칸 한 번, 14칸 한 번, 13칸 한 번, 14칸 한 번. 이렇게 표점 증발 증폭 간격이 나온다. 여기 있는 숫자의 의미는 뭐다? 원점수 간격이에요. 증발 증폭이 일어나는 원점수 간격. 간격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개수. 개수는 보면 개수 공식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6.666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개수가 16개가 있고 17개가 있는데 16.6 여기죠, 여기. 그러면은 이게 17에 더 가까운 거잖아. 그러니까 17이 나올 가능성이 66.6%다 이 뜻이야.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이거 다음 개수 나올 가능성이 67%. 근데 왜 이렇게 가능성이 두 개로 나눠지느냐? 평균의 위치에 따라 그 점수 범위 안에서 17개 나올 수도 있고 16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 실제로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파일을 돌려보셔야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중요해요. 12.5. 12.5는 무슨 뜻이냐? 이런 12.5 사례가 중요한데 증발 증폭 개수가 12.5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그 상황에서 표준 편차 상황에서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D랑 N이랑 곱하면 50입니다. 지금 탐구기 때문에 기억나요? D랑 N 곱해서 탐구는 50, D랑 N 곱해서 국어수학은 100 이렇게. 그래서 여기 12.5를 예시로 들면 12하고 13하고 12.5가 딱 중점이잖아요. 중점이면은 아까 얘기했지 13이 나올 가능성 50%, 12가 나올 가능성 50%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반대로 대각선으로 해요? 이게 이쪽에 있으면 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조그만 게 아니라 얘잖아요. 얘. 이 숫자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값이 나올 가능성이 얘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아까 그 간격 대각선을 처리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11.90 나오면
12개일 가능성이 90%, 11.9면은 여기가 11, 여기가 12, 11.9면은 여기잖아요. 그럼 12에 가까우니까 12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뜻이에요. 12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게 얼마? 90%. 지금 요거 하는 거야, 요거. 그 다음에 11, 11개 나올 가능성 10%. 자, 이거 데이터 중요해요. 딱 10개 나왔다. 이게 진짜 중요해. 개수가 10개. 요 표준 편차에서는 증발, 증폭 개수가 10개가 나오는데, 탐구에서 무슨 뜻? 11개 빵 퍼센트. 절대 안 나와. 10개 100%. 무조건 1점하고 49점 포함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1점하고 49점이 탐구에서는 없지만 이 이론에서는 당연히 포함시키고 해야죠. 이게 일반적인 이론인데. 그래서 요 10개 100% 이걸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다 해석할 수 있겠죠. 9.5238. 그러니까 요 뒤에 숫자가 뭐다? 요거 다음 거가 나올 확률. 그 다음에 1에서 뺀 거. 요 반대편 확률이 요 앞에 숫자가 나올 확률. 다 해석하실 수 있겠죠. 요런 것들. 자, 요거 5.5 무슨 뜻? 6개가 될 확률이 55.5%, 56%. 그 다음 요건 밑에 건 반대. 자, 방금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나중에 제가 파일 드린 거 다운받아서 요 데이터 표준 편차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표점 증발 증폭 개수가 5개가 나오고 이 말의 뜻은 주어진 그 원점수 빵점에서 50점 안에서 표점 증발 증폭이 일어나는 그 점수대 있지. 점수대가 5개일 가능성이 100%다 이 뜻이야. 6개 절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얘를 이해를 잘해야 돼. 얘랑 아까 0.5 요거 2개만 이해 잘하면 나머지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사례 특별한 사례들 꼭 잘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사례들은 그냥 왼쪽에 있는 내용과 연결돼서 또는 위에 있는 내용의 그냥 연장선이니까 요거 5개가 34.7%니까 35%, 이거는 4개가 70%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이거 생각 많이 했어요. 연구 많이 해서 알아낸 사실들이니까 요런 데이터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수능 점수 받으면 아, 이거 표준 증발 증폭 이렇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좋은 자료 지금 제작 준비 중에 있으니까는 나중에 올라올 영상들도 시청해 주는 거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 수능 준비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